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의료진 충돌에 오늘 또 갑작스러운 소식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발언과 논란, 또 계속 추가되고 있는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현재 논란의 중심들의 사안에 대해서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문재인과 의사협회 충돌이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 의사협회와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민주당 마음이 좀 급해진 모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분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밤새 했던 모양인데, 자, 그런데 섣불리 이거를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의 지금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합의안이 공개되기 전에 모든 의사들의 어떤 중의랄까 이런 의지를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는데, 이걸 또 섣불리 또 오픈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전공의들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이 합의안에 동의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을 다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 국면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를 본인이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 민주당과 복지부가 나선 셈입니다. 이것도 내막을 들어보면 뻔하겠죠. 하도 문매를 맞고 이 대통령의 영이 안 서니까, 자, 그럼 이제 민주당하고 복지부가 좀 나서서 어떻게 좀 합의를 좀 해보시든지 요렇게 이제 주문을 했을 거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네. 자, 의사들은 지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정수가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그럼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부분은 공정성의 문제에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 휴진 그리고 사의 표명으로 지금 맞서온 상태인데,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는 전장에서 이탈한 병사들이다 해서 집단 휴진을 타령한 셈이다 이렇게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 의사들을 완전히 적으로 상정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게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네. 자, 그 이외에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해왔죠. 선택지가 없다. 네. 또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엄정 대응을 주문해 왔죠. 또 심지어는 최근에 논란이 된 자신의 페이스북, 문재인 명의의 페이스북에다가 코로나로 고생한 의료진을 간호사만 있었다는 네. 식으로 묘사를 해버렸죠. 자, 의사들의 노고를 완전히 개무시를 한 거죠. 이를 두고 이제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쇄도하니까 한 발 쫙 물러선 거죠. 네. 자,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나서면 상황이 좀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자, 민주당과 복지부가 좀 나서서 좀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사협회 측과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밤샘 합의문 작성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리고 원격 의료를 실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네. 원점에서 재논의? 더군다나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이걸 덜렁 던져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복귀하라? 자, 이거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현재 중대본이 이 의사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안 따르면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이 거랑 상황만 어떻게 무마해 보려는 그렇죠. 이 상황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모면해 보기 위한 네. 그런 꼼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전국 와중에 의사들과 괜한 싸움을 벌였다가 완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완패가 갖는 의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 레임덕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에 보면 간호사 얘기도 있고 가수 아이유 얘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영이 안 서는 게 간호사분들도 좀 당신의 한 말은 틀렸어 이렇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가수 팬클럽 아이유, 네. 아이유 팬클럽에서도 오해 살만 하니까 우리 거론하지 말라는 식으로 입장문을 밝혔죠. 네. 네, 자, 문통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도 내부에서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절름발이 오리 형태로 걸어가는 청와대, 그렇게 움직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란의 중심인 예. 간호사들 노고에 감사한다는 그 내용이 네네. 지금 어떤 국민도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의 악플이 거의 4만 개 이상 달렸다고 하는데 뭐 4시간 근데- 만에 뭐 엄청나게 달렸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또 문제인 게 그걸 또 작성한 사람이 참모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기획비서관실로 돌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 기획비서관실에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어떤 큰 행사, 뭐 예를 들면 국빈이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8.15 같이 이런 큰 행사에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연설문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회의 자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눈여겨볼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통령이 관련 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 페이스북 계정의 명칭을 청와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왜 본인 명의로 합니까? 참모들이 운영을 하면 그럼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해 온 거죠. 마치 자신이 썼던 것처럼 이렇게 표방을 해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들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유추가 가능해지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얼굴 마담인 셈이죠. 그 네.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고 빼고 입력시키고 하는 거는 다 자기 참모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참모들은 또 누굽니까? 네, 이 386 네. 이 세력에 다 보좌관을 했던 아니면 지근거리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기획비서관실의 정무적 판단력 그리고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나치게 옹졸하고요. 그리고 한심한 수준의 글입니다. 아마 제가 써도 이거보다 좀 잘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유채린 기자님이 쓰셨어도 이거보다 공명정대한 글을 쓰지 않았을까. 네. 메시지가 너무 다각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정제돼 있는 표현으로 딱 포인트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 어줍지 않게 지금 갈라치기 하려다가 지금 된털을 맞은 거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게 이제 글의 맥락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 이런 글을 그러면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이 입력해 온 것인가? 언제부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이들이 이런 작업을 백업 데이터를 던져왔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문재인은 이를테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그동안에 우리에게 그 홍보돼 왔던 문재인은 사실 껍데기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컨텐츠는 다 참모들, 수발을 드는 사람들이 입력해 왔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말이죠, 가끔 민심하고는 크게 괴리된 얘기를 왕왕 해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의심을 했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얼굴 마담, 뭐 이를테면 가오 마담이고 컨텐츠를 입력해 주는 사람은 뒤에 백업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컨텐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체화하거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공개석상에 가면 항상 대통령은 프롬프터가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런 페이퍼 용지를 들고 와서 네. 계속 읽기만 한단 있죠. 말이죠. 네. 네. 자, 그 정도는 그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본질적으로 이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는 세력은 앞에 나서 있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뒤에 백업맨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뒤에서 뭐 연설문 첨삭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 글을 써주는 사람들, 이렇게 현실과 왜곡된 그저 이 세력 간 세력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글, 자, 이런 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참모나 측근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참모나 측근들, 무엇이 얼마나 다른 건지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이 페이스북은 앞으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계정 명칭을 청와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대통령의 모습인 줄 알고 대통령이 여기에 심정과 감정과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거기에 녹여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얼굴만 있고 안에 뒤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는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하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고민하고 그걸 담아내는 개인 SNS, 개인 소셜미디어 그걸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네. 뭐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에 바쁜데 언제 이 자기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하고 있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다 그동안 계속 누군가가 작성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개인이 작성하면 오탈자도 있고 좀 문맥도 좀 틀리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뭐 아주 정제된 누군가가 쫙 해서 작성해서 준 거니까 대통령이 이제라도 좀 신문도 좀 읽으시고 인터넷 특히 저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 그리고 대현 TV도 좀 봐주시고 겸사겸사 좀 해주시면 세상 돌아가는 좀 해안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 글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논쟁의 사안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비서관실에서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뒀다면 네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확인하지 않았을까? 확인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매번 확인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헐적으로 본인이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좀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아주 간헐적으로 할 거고 그냥 노멀하게는 계속해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던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은 이번에 다 드러난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조금 앞으로 여기에 글을 싣거나 할 때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만 실어야지 나머지는 대변인실에서 하면 되고 춘추관에서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요즘 잘 안 지키죠. 국민과의 대화, 이를테면 기자와의 대화를 한다든지 국회 가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의 한수와 대현TV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시면 더 좋죠. 네, 그렇다면 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의 또 발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시죠. 자, 이분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본인한테 청와대 고관 대작 자리를 줘.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사실 뭐 만들어준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뭐 충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분이 과거에 했던 얘기에 좀 우리가 정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페이스북과 관련된 개인 계정 이 소셜미디어와 관련돼서 고민정 씨가 계속해서 대통령 본인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강변해 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으니까 자, 잘 몰랐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 사과해야 되고 알고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로 석고대죄를 해야 할 문제죠. 고민정 씨는 또 이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쓴 글을 보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갈라치기 한다라고 해서 해석을 하느냐. 자신은 이걸 보고 놀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는 그런 고민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로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거의 말장난 수준이죠. 소셜미디어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또 국민들은 또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반응을 해왔는데 이게 누군가가 대리해서 작성을 했다면 그것이 진정 문재인의 생각인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또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문재인이 직접 썼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만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넘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죠. 그렇죠. 자, 고민정 국회의원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 머무는 공간이고 그리고 입법부,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또 견제하는 이런 또 기관에 몸담고 있으니까 당신의 일에 충실하시라.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청와대 대변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뭐 물론 격도 있어야겠고 또 이 다른 사람들 일반 대중에게는 적어도 진정성 있게끔 얘기를 해야 한다.
예, 아니면 잘 모르는 사안, 무턱대고 누군가를 칭송하거나 변론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거는 이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점을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분 지난번에 저 광진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네,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뭐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신 분인데, 아, 이게 매번 무슨 사안만 있을 때마다 등장을 해갖고 마치 뭐 고춧가루 막 이렇게 후추 뿌리듯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네. 계속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약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인 것 마냥 옹호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전체가 다 대변인 네. 같아요, 민주당은. 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한 발언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런 말은 당연히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 해석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해석하는 거는 그건 자유죠. 자유죠. 네. 자유는 국민의 이 정부는 뭐 툭하면은 자유를 마치 제한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지금 코로나 전국을 몰고 가고 있는데, 유채린 기자님도 그 덕분에 이 자가격리가 네. 됐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그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제 아무리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손댈 수 없는 그런 천부인권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통령이 뭐 종교의 자유, 뭐 집회, 표현의 자유를 이 코로나, 이 비상시국에 제한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 이것은 심지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해외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단체들이 그런 발언을 자제하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항의 서한을 보냈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이제 정권 말 됐으면 진짜 이 언행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또 오늘도 계속적으로 증언이 나왔지만 추미애 아들 네. 군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을 민주당에서는 또 자꾸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사안이겠죠. 네. 또 더군다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렇게 이 난리를 친 상태에서 물러나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위태위태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추미애 장관이 또 아들의 황제 복무 논란에 휘말리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제 좀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정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정책을 실패했거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체신을 상실하는 어떤 사건을 벌였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다시 말꼬리를 잡아서 논란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 김남국 저기 뭐 안산인가 어디 뭐 국회의원일 거예요. 방송 오래 하고 뭐 했던 분인데 변호사죠. 이분이 또 총대를 맨 모양입니다. 아주 그냥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는데 네.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은 일단 황제 복무 의혹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 부분. 그리고 보좌관이 왜 가족을 챙깁니까? 그러니까요. 보좌관은 내가 보좌하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지, 추미애 장관 아들까지 보좌관이 챙겨야 됩니까? 예, 그거는 또 다른 논란, 이를테면 갑질 문화에 대한 논란으로도 직권 남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그렇게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자, 보좌관 서 씨가 부대에 뭐 안부 전화할 사람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겠죠. 네, 전화를 건 거는 그 전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엄마하고 얘기를 했겠죠. 엄마 나 부대 복귀해야 되는데 그게 뭐 무릎도 아프고 뭐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그래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거야. 이 녀석아, 얼른 들어가서 조치하고 다시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나와. 하면 됐었죠. 아무 문제 없었죠. 네,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죠. 문제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추 장관이 아들과 대화를 나눴겠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그랬더니 자, 엄마 입장에서는 서 씨가 아들아,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네가 가서 전화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요 정도 사안이었다면 서 씨가 알아서 했겠죠. 근데 그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엄마와 상의를 할 정도의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좌관하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얘기를 했으니까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겠죠. 네. 그건 뭐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좌관 입장에서도 보좌관과 추 장관, 그 당시엔 당대표였는데 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전화해서 휴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안 단순해지는 거죠. 아들이 엄마와 휴가 연장을 논의했고, 이 논의를 받아서 엄마가 자기 보좌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래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들 입장에서는 국방의 의무, 이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볼 땐 자각하고 있었고, 네. 엄마도 네가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엄마가 나서야 돼? 근데 또 아이고 그래 아들 일이니까 보좌관 시켜서 이렇게 또 알아보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명확해지죠.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대화를 했던 거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 그저 통화 정도 한 거 혹은 뭐 그냥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 아들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된 거예요. 연장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네. 하지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도 있죠. 아들이 엄마와 상의했고 엄마와 보좌관과 상의했고 그리고 아들의 휴가가 연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 과정에는 다 불법적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네. 보좌관이 이제 부대에 전화한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지금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 지금 언론에서 유추하는 거는 이 보좌관이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네. 한 명은 수석, 한 명은 차석 보좌관인데 당시에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2명 중에 한 명은 시의원이 돼 있고 한 명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를 빨리 처리해갖고 뭐 일본 사안으로 좀 처리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다 네. 드는데, 자,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던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쓰고 그 근거나 절차를 남기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황제 복무 의혹 사건입니다. 자, 국민의힘 측에서 특검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추 장관과 그리고 아들 그리고 부대 관계자, 병원 관계자, 네, 그다음 보좌진까지 자, 이 의혹을 해소하는데 다 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미애 장관은 이제 피소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특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김남국 의원은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시고 추 장관은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수사에 정정당당히 응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추 장관이 자기 직을 유지하면서 이 조사를 받는 이 수사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그 근거는 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미심적인 징후들이 꽤 여러 번 네, 포착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포함되는데 네. 이미 1월 초에 추 장관 관련된 아들 이 군대 미복귀 의혹 사건이 검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지금 9월 4일이니까 8개월째. 벌써 8개월이 네. 훌쩍 지났는데 도대체 동부지검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뭉개고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만하죠. 네, 심지어 뭐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벌써 해서도 끝났어야 될 네. 사안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동부지검장이 3명이나 얼굴이 바뀌었어요. 원래 있던 동부지검장은 승진해서 네.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대리로 들어왔던 분도 지금 인사가 나고 요번에 새로 가신 분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을 잘 따르시는 그런 분이 또 지검장으로 가셨으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고 하는 의구심, 그 합리적 의구심이 나올 만하죠. 네. 네. 자, 부대 관계자가 이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 이 내용을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는데 네. 검찰 진술 조사에는 또 없다는. 누락됐다는 거 네. 아닙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뉴스 공장장인 김어준 씨 표현대로 냄새가 심하게 나죠. 진동을 하죠. 추 장관 그 보좌관 2분 중에 한 분도 그 청와대에 계시는 분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 입장 안 낸다고 그냥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계시니까 조금 좀 난감하실 수 있겠으나 어쨌든 과오는 지워지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입장을 내시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어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야, 보좌관이 무슨 죄냐? 시키는 거 했을 뿐인데 뭐 이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저도 뭐 그 말씀에 일정 정도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시는 분도 입장을 내고 시켜서 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책임은
추 장관에게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이 네, 너무 빨랐나요?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예. 지금 뭐 이 사태를 뭐 거의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뭐 거기도 엄마 아빠 찬스였고 여기도 사실상 엄마 네, 찬스니까. 엄마 찬스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이게 저 민주당 분들은 뭐 이렇게 찬스에 강한가요? 네. 찬스는 말이죠. 요즘은 수사로 이어집니다. 네. 네.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될 텐데 그렇죠. 뭐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뭐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힘. 네. 네. 수사를 제대로 가져가 봐야죠. 그 정당 말고요. 네. 국민의 힘으로. 네. 네. 그럼 이어서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정대협이 갑자기 또 부자가 됐다던데 그 소식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예. 자, 여러분 잊고 계셨죠? 뭐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 윤미향 의원 논란의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 어느덧 비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등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걸 줄여서 정대협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이제 또 하나 있죠. 정의기억연대라고. 전신과 후신인데, 근데 요 시민단체가 이제 지난번에 회계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회계를 다시 정정해서 올린 모양입니다. 4개월 만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는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며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자, 돈은 누가 주죠? 일반 시민이 주죠. 네. 기부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저 사회 구석진, 후미진 곳에 계신 분들, 소외된 분들을 돕고 있으니까 자, 이 돈으로 그런 일을 열심히 해라 해서 돈을 준 건데, 그러면 이 단체는, 시민단체는 당연히 투명해야죠. 그렇습니다. 매우 투명해야죠. 네. 물론 일반 기업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 법인격들은 매우 투명해야 합니다. 네. 누구나 다 투명해야 하는 건데 더더욱 이 시민단체는 투명해야 하는 법이죠. 자, 그런데 이 단체가 이제 회계부실 논란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혹은 국세청이 주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공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8억 원이라는 돈, 8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부자가 된 셈이죠. 자, 이런 돈이 갑자기 증액되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증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검증을 했더니 이것도 돈 만들어놨지 이 출처가 어딘지 또 명시를 안 했어요. 예. 지난 4월에 정대협이 신고할 때는 국세청에 이제 공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는 유동자산이 2억 2천만 원쯤 됐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 8월에 재공시를 했는데 10억 3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게 출처가 어딘지 또 하나도 안 밝혀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참 불과 4개월 전에는 없던 돈이 4개월 뒤에 이렇게 8억이 넘는 돈이 네. 등장을 했으면 당연히 저 같으면 어디에서 출처가 이렇게 나온 돈이다라고 당연히 그 공시에 넣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대협은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소명 자료를 내십시오. 그리고 윤미향 의원 요분 관련된 사안은 지금은 잠시 잊혀졌지만 사실 당시에는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의혹이 계속됐었습니다. 네. 특히나 돈 문제였습니다. 다. 네. 더군다나 이 윤미향 의원이 또 집은 두 채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좀 맞추시려면 집도 좀 한 채로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무슨 뭐 조사를 회피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당당히 정대협의 전 대표로서 또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로서 이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좀 검증하고 가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유채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윤미향 의원 요분도 간단치 않아요. 네, 이거 제대로 제가 이 수사에 응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갑자기 튀어나온 8억 원. 네. 하지만 또 중간에 어디로 샜을지 모를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돈을 자기네가 이제 물건 팔아서 만든 돈이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다 사람들이 기부하고 기업 업체가 기부하고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준 돈인데 어디다가 누락시켜 놨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만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는 의구심이 네. 8억 뿐인가? 네,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또 어디선가 새어 나갔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8억 플러스 알파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8억 플러스 알파죠. 예. 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검찰이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고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안이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겁니까? 특히나 돈 문제를.
제가 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정대협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의기억연대의 그 원래 설립 취지, 그거를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했던 분들은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을 했었죠. 정신대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일제에 이 몸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그걸 보상하고 또 그분들을 케어하겠다고 했으면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돈 문제가 얽히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이번에는 또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야당 얘기요? 네. 네네.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갑자기 또 이 연대론이 나왔는데, 근데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의힘이 안철수에게 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네네. 거듭 거절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승낙했는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또 드는데. 네, 뭐 정치인들의 액션은 다 정치적인 거죠. 네. 네.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데 정치인이야 뭐 얼마나 정치적으로 하겠습니까? 장제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포럼, 뭐 요 포럼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사로 강연자로 이제 가기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는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 또 부산시장 보궐, 게다가 그 이듬해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염두에 둔다면 어쨌든 그 이른바 통합, 이 범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대, 자, 고대 아니고 이대 아니고 연대입니다. 네. 이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연대, 이게 과연 영향가가 있는가? 이 두 집단이 합쳐지면,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 4%, 뭐 3%, 네. 4%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 갤럽 조사에 국민의힘이 한 20% 나왔으니까 합친들, 안 합친들, 그것이 갖는 수치적 의미는 저희부터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집단과 집단이 서로 이 간극을 보이거나 아니면 척을 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내년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권의 심판, 그리고 그 이듬해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네.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좌우파 진영 후보의 그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뭐 국민의당이든 후보를 내서 범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작은 표차를 메우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뜻을 모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우파 진영에 속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안철수를 데리고 오고 안 오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별다른 파급 효과가 없는 것을 섣불리 정치공학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식상함만 줍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에서 명칭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정말로 좀 달라져야죠.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뭐 지금 안철수를 함께 가네 안 하네 하는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아주 논외의 사안이고 국민들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오히려 식상함만 준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제발 좀 국민의힘으로 다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홍종욱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돌고 있는데, 그럼 또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건가요? 자, 홍정욱 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정계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과연 출마를 하느냐의 문제.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뭐 스타일이랄까? 아니면 정치인만의 어떤 뭐 내공, 또 이 자질,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홍정욱 전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른바 어울림의 정치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홍정욱 의원은 또 언론사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음료 회사도 했어요. 네, 건강 음료인가 뭐 해서, 자, 그랬더니 최근에 또 이제 피소가 됐죠. 당시에 자신이 소유했던, 홍정욱 전 의원이 소유했던 언론사 4억을 매각하는 게 헐값에. 너무 저가에 매각을 했다 해서 지금 배임으로 지금 피소가 됐습니다. 따님 문제도 있죠. 네. 따님이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근데 이제 뭐 딸 문제는 사실은 딸이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에
하게 되면 본인이 입는 피해보다 이렇게 딸이나 가족이 입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과연 감내할 것이냐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에게 물어봐야 하는 문제죠. 네. 그리고 홍정욱 의원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로 잘난 정치인 아닙니까? 네, 하버드, 스탠퍼드, 네, 명문 대학을 툭툭툭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홍정욱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친서민 이미지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네. 자, 그런 점으로 볼 때 그 정계 복귀를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이 정당 안에서는 나름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장이 됐든 아니면 대선이 됐든 이럴다 할 주자가 없는 정당에서의 본인의 위치, 스탠스와 정작 국민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 본선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네. 자, 이런 점에서 그 홍정욱 전 의원이 만약에 정계 복귀를 한다 그러면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 조금 더 그 친서민적인 모습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이런 나름대로 좀 내공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지 그냥 오십시오, 지금 사람 없어요, 당신이 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훅 넘어가죠. 나밖에 없는 건가?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뭐 이런 의혹들 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풀려야지 뭐 서울시장을 출마할지 말지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상대 진영의 노림수이거나 아니면 뭐 음모론 쪽으로 보면 그 계획된 어떤 피소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익에 충실하다 보면 늘 이런 그 이익에 반하는 세력에 의해서 피소 혹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이제 취약점이 되는 거죠. 자, 홍정욱 전 의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네. 우리 신의 한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좀 뭐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자면, 제가 대현 TV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채널에 와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우파시죠. 뭐 네. 신의 한수와 마찬가지로 애국 우파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지난번 8.15 집회의 아쉬움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뭐 날씨도 좀 굳은 네. 날씨였는데다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이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인 양 그렇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고 좀 불안, 네. 공포,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죠. 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자, 이걸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10월 3일 날 하늘이 열린 개천절 날은 어디 이게 광화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 교차로에서 그 현 정권 실정을 비판하는 그런 1인 시위, 뭐 예를 들면 네. 한 2, 3m 간격으로 네. 쭉 해서 교차로마다 그렇게 이제 정권 비판하는 뭐 이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이런 슬로건을 들고 시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처럼 작은 유튜브에서 하면은 좀 효과가 좀 적을 것 같고, 제가 마침 신의 한수에 출연을 하니까 네. 신의 한수 애청자분들에게 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노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정부가 일반 대중의 심리와 괴리된 채 코로나로 이 전국을 굉장히 엄혹하게 끌고 가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이런 정치적인 지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하죠. 예.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공포와 불안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거, 이거는 이제 범죄고 폭력일 수 있는데 지금 현 정권이 그런 방향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3일 날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정권에 대해서 각자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유찬희 기자님, 제가 오늘 말이 많았죠? 아니요. 저는 처음 같이 진행해 보는데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와 오늘 좋은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의 채널도 구독 꾹 눌러주세요. 대현TV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행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신한수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이지 않을까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의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인데요.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샴푸입니다. 제가 벌써 이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밤에 돌아오고 나면은 머리가 간지럽지 않아요. 주변에서 제 친구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주변에서 지인분들에게 추천도 드려봤지만 일단은 다들 공통점이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의한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이 좋아야지만 이 샴푸를 칭찬하는 데에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모하시면 어떤 성분이 먼저 기억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오틴 하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오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시켜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 가득한 샴푸, 그런데 탈모 샴푸 쓰시면 뻑뻑해서 사용하기 힘드시다고요. 탈모 샴푸 쓰면은 모발이 뭔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걱정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샴푸뿐만 아니라 저희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트리트먼트와 샴푸를 같이 준비했는데요. 모발의 영양을 윤기를 책임지는 동백나무씨 오일과 동백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결을 위해 널리 사랑받았던 게 바로 동백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모발감에 깊은 영양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탈모 샴푸 비싸지 않나요?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하나 더해서 69,900원에 단독 특가 진행합니다. 135,000원이 정가입니다. 하지만 거의 반값이 할인된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라는 점, 이 단독 특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010-9976-4169로 주문 넣어주세요. 010-9976-4169입니다.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바로 결제 정보 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